이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사는 세상의 사바 세계에서 봤을 때 하늘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죽지 않고는 가볼 수가 없는데 지상 세계에서 하늘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직접 볼 수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죠? 종교 시설이다며. 종교 시설 하늘이라는 것이 성당, 교회, 절 이런 데입니다. 그래서 천살이 이제 그게 하늘의 영역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그러면 그곳에는 어떤 것들이 놓여 있습니까? 예, 부처 불상도 있고 그죠? 각 불상도 있고 마리아상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뭐 이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각종 염주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절, 교회, 성당 이런 데는. 자, 그러면 그건 하늘과 같은 존재로 본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우리가 천살 방향에는, 그죠? 이쪽을 보고 절을 하는데 일로 조상이 온단 말이에요. 조상이, 선생님, 어, 조상이 오는 방향이 있고 와서 앉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천살 방향에 앉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범인자가 이 모양을 이제 그림으로 이제 그려드렸죠. 이렇게 그려드렸는데, 이게 이제 병풍을 이렇게 둘러치고, 이 앞에 이렇게, 제사상의 이래 음식이 이래 놓이겠죠. 그리고 뭐 여기는 병풍에는 이렇게 앞에 그 신이가 모셔져 있다. 그리고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이제 절을 한다. 이렇게. 이 절을 할 때, 분명히 이쪽 방향이 천살 방향인데 여기에 그 조상들 신의를 모셨잖아요. 근데 이쪽 방향이 벽이겠죠. 이쪽 방향이 이 벽에 여기에 그 뭐 어떤 그 종교 물품 있죠. 종교 물품 뭐 다 좋아요. 이게 뭐 불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모셔놓진 잘 안 하니까 뭐 염주라든지 그 다음에 뭐에 그림, 뭐 사진 뭐 이런 것들도 안 됩니다. 이런 것이 이쪽에 이 천살 방향에 놓여 있다 또는 벽에 걸려 있다. 그죠? 묵주 반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이쪽에 뭐 서랍이 있어서 뭐 이쪽에 병풍 뒤에 이렇게 놓여 있다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그 종교 물품이라는 것 자체가 하늘과 같은 절대적인 지존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급이 조상보다 높단 말이죠. 맞죠? 그러면 그 최고 존엄이 앉아 있고 그 최고 존엄이 쓰는 그 물품이 놓여 있는 그 자리에 아무리 잘난 조상이라도 계급에서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서열이. 그래서 여기 못 옵니다. 이 절을 받으러 이 천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조상이. 그래서 결국은 헛제사를 지내게 되는 것이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제사 지내는 절하는 방향에서 반드시 그 방향에 종교 물품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된다. 아주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 물품이 제사 지내는 천살 방향에는 종교 물품을 두어서는 안 된다. 네, 요거. 그거 때문에 누락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한번 했고요. 자, 이제 이번 시간에 할 것, 또 집중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그죠? 생기는데, 그 병이 얼마나 중한 병인가. 그죠? 그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경중. 이 경중은 우리가 이거 무엇으로 이거 구분을 해야 될까요? 이게 경중. 경중. 그러니까 천살에 해당이 되면은 무거운 아주 위중하다 이 말이 병이 위중한 병이다라는 거죠. 천살. 그 다음에 천살을 충했는 게 반환살이죠. 반환살 반환살 부위에 생기는 병은 어때요? 가벼운 병이 될 것이다.
일단 천살과 관련돼 있고 반환살과 관련돼 있으면 경중이 여기서 나온다. 그래서 천살에 해당되는 그룹이 우리가 항상 공부할 때 어떤 게 있었습니까? 천살 그룹이 그룹 지었을 때 망신, 육해, 천살이죠. 예, 그래서 이 그룹은 항상 내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천살에 해당되는 부위에 병이 생겼을 때 또는 천살운에 병이 생겼을 때 못 고친다. 못 고친다고 하면 너무 그러니까 중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발생 부위, 발생 시기 이렇게 쭉 나누는데 인호술생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호술생이 축이다 인호술생 합니다. 자, 요거부터 할게요. 축, 그죠? 예, 그럼 이거는 중병인 거죠, 그죠? 중병. 그럼 반대로 이제 미는 어떻게 돼요? 가벼운 병이다, 그죠? 가벼운 병이 될 것이죠. 자, 이제 무거운 병이다라고 하는 것은 고치기 어려운 병이 왔다, 중병이 왔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여기서 그럼 어디에 병이 오느냐? 선생님, 여기서 인호술생은 중병이 오는데 그 어디에 병이 오느냐? 그죠? 예, 이런 것을 봐야 되는데 제일 그 스탠다드한 게 뭐냐 하면 망신살 부위에 옵니다. 이 망신살 부위. 그죠? 에 병이 온다라는 건데 망신살 부위에 병이 오면 좀 고치기 어렵다라는 거는 어디에요? 뱀사자가 되겠죠. 뱀사자가 망신이니까 이거는 뭐냐면 심혈관이 된단 말이에요. 심혈관 질환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소축자의 지장간 중기를 끌어낸다. 그죠? 지장간의 중기를 끌어낸다. 그래서 중기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게 신금이 되겠죠. 이게 신금. 예, 이 신금이라는 거는 이거는 금이죠. 오행으로. 그러면은 어디 폐병이 되는 거죠. 폐병이 생기면 고치기 어렵다. 인호술생은 폐병이 잘 오는 거예요. 폐병. 그죠? 폐병이 왔을 때 잘 온다기보다도 어때요? 폐병이 오면 못 고친다. 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폐병이. 그러면 선생님 이게 언제 병이 오느냐? 발생 부위는 했어요. 발생 시기는 언제냐? 발생 시기는 언제냐? 이걸 이제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선천수를 이제 찾아야 되겠죠. 선천수. 선천수가 뭐죠? 갑기, 그죠? 을경, 병신, 이렇게 쭉 나가죠. 이렇게 쭉 나가는데, 7이 됩니다. 그죠? 이게 7. 이게 7이 되니까, 자기 나이로 7세 되는 해죠. 7세, 17세. 7세, 17세. 역대된. 또는 어떻게 하냐면은 3세, 7세. 이렇게도 봅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3세, 7세. 요건 이해되죠? 요 합이 10이니까. 3세나 7세인데, 그냥 7세, 17세를 7이라는 그 나이를 잘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때 폐병이 오면 고치기 어렵다. 그리고 뭐, 한 67세에 폐병이 왔다. 못 고친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또 이제 예전 같으면 어때요? 우리가 그 결핵 같은 거 이제 어렸을 때 이런 어린 나이에 이런 데 올 수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미는 이거는 이제 가벼운 병인데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병인데 이건 양미자에 해당되겠죠. 미 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중기, 지장간의 중기가. 예, 을이 있죠. 을. 을은 목이죠. 목은 간담이다. 간과 담. 그죠? 간이나 이제 뭐 쓸개 이런데 이제 뭐 병이 오면 그건 큰 병은 아니다. 그리고 언제 오느냐? 언제 와요, 이게 8이죠. 8세, 18세, 뭐 48세 이때 온다. 여기 이해되시죠? 신자진생은 천살이 미가 이제 이 천살에 해당되죠. 미는 이게 천살이죠. 이게 천살이다. 근데 미가 이제 천살인데 미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지장간의 중기는 을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을목이니까 간담의 병이 신자진생이 간담의 병이 생기면 중병으로 가기가 쉽다. 예, 그래서 이제 간이 상하면은 고치기 어렵구나 생각하면 되겠고, 예, 다음에 이제 이 을이라는 게 이제 선천수를 따지면은 이게 8이 돼요, 8. 그러니까 자기 나이가 8세 또는 2세, 8 또는 2, 8세 또는 2세, 뭐 22세는 뭐 젊으니까 병이 잘 안 생기겠죠. 그럼 48세, 그 다음에 52세, 뭐 이런 나이에 간에 병이 왔다? 고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자진생이 반한살은 축이 되죠. 이 축이 반한살이니까. 아까 했던 거랑 이제 반대가 되네요. 인호순하고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 이제 신금이 되겠죠. 신금이 된다. 그럼 금은 이건 폐가 된다 그랬죠. 폐. 근데 이게 선천수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7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7세, 3세 이때 47세, 53세 이런 나이에 올 수가 있는데 와도 뭐 이거는 뭐 치료하면 낫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해묘미생을 이제 쭉 한번 보겠습니다. 해묘미생은 이 개술자가 이 천살에 해당되죠. 그럼 이건 중병이다. 중병. 개술자를, 지장간을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그죠? 중기는 정화가 있다. 정화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선천수로 보면은 6이 된단 말이죠. 6세, 여기 46세, 54세 이때에 이 화는 어디에 병이 어디에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게 화, 혈압이죠, 혈압. 혈압 쪽으로 왔을 때 그 병은 중병이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가벼운 병은 뭐예요? 당연히 반대되는 용진자가 되겠죠. 진의 그 개수가 이게 중기단 말이에요. 그죠? 개는 수다. 그죠? 그러면 이 개수라는 놈은 우리가 선천수가 이게 5입니다. 5. 5세, 55세, 60세 이런 나이 때가 그렇게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어디에 병이 온다? 발생 부위는 어디다? 개는 어디에 개? 비뇨기과 질환이다. 비뇨기. 배설하는 쪽에 병이 오는데 치료하면 낫는다. 이건 치료하면 낫는다. 해묘미생은 뭐 혈압을 조심해야 돼. 혈압 쪽이 이런 쪽에 오면은 고치기가 좀 어렵다. 그 다음에 또 정신과 질환도 되겠죠. 이게 이 화가 정신과 이쪽에도 이거 이렇게 이제 병이 오면 잘 낫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유축생은 용진자가 이 천살이 됩니다. 진중 개수가 보여야 된다. 개수는 이 비뇨기죠. 비뇨기과 질환인데 이 개의 선천수가 얼마예요? 개의 선천수
5라 그랬죠. 그러니까 5와 0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55세, 60세, 65세 이런 나이에 비뇨기과 쪽에 이 신장도 됩니다. 이 신장, 방광, 대장 이 다 비뇨기죠. 그 뭐 대장 쪽에 그죠. 아 고치기 어려운 병이 온다. 그 병은 고치기 어렵구나 하는 걸 알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회축생이 개술자에 해당되면은 이제 이게 이 부위는 어디냐? 이거는 이제 병이 그렇게 중하진 않고 가벼운 병인데 여기 점화가 되겠죠. 숫자로는 6세, 46세, 54세 뭐 이런 나이가 되겠죠. 예. 이거는 어디다 아까 했었죠. 심혈관 정신과 쪽에 이런 건 치료하면 낫는다. 요것은 치료 가능. 이건 뭐다? 치료가 어렵다. 이래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은 병이 그 중한 병이냐 가벼운 병이냐 하나. 그다음에 근데 어디에 병이 생기느냐 이 발생 부위 그 언제 생기느냐 이죠 발생 시기 요거 세 가지를 각디별로 이렇게 다 찾아봤는데 12신살의 지장간을 우리가 이제 터치를 했고 거기에서 중기 그죠? 이 중기를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중기죠. 그 다음에 이 중기의 선천수를 잘 봐야 된다. 선천수. 이렇게 이거 두 가지를 체크하면 언제 어떻게 병이 오고 그 병이 깊은 병이냐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 자, 이제 지금은 이제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발병 음식, 아까 이제 병에서 지금 계속 질병 관련해서 하고 있어요. 먹어서 약이 되고, 또 먹으면 병이 나, 이건 지금 발병 음식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먹으면 병이 난다라는 거라, 이게. 그래서 즐겨 먹는 음식이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룹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망신살 그 다음에 육회살, 천살에 해당되는 음식을 먹으면은 선생님 병이 옵니다. 이건 빨리 옵니다. 이것은 2년 만에 옵니다. 2년 만에 병이 생깁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망신 육회 천살에 해당되는 음식은 뭐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자기의 윗그룹이죠. 윗그룹이니까 띠에 따라 달라요 이게. 예를 들면은 소띠다 이게 소띠 축생이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파트만 무조건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비법 중에 비법인데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뭐 운도 봐야 되고 뭐 장소도 봐야 되고 뭐 그다음에 뭐 다 봐야 되는데 그 메뉴를 잘 봐야 돼요. 메뉴. 이 식당 하시는 분들이 메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띠가 예를 들면은 횟집을 했다. 횟집을 했다. 그러면 코다리찜을 했다. 추어탕을 했다. 매기찜을 한다. 이게 선생님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하면은 몸에 병이 생긴단 말이에요. 사람이 아파. 몸에 병이 생겨. 이런 것들을 하면. 그래서 이놈을 잡아 먹어버리면은 자기의 명줄을 끊어놓는, 스스로 명줄을 끊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런 것도 우리가 봐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 상담을 오면 이거는 뭐 술사가 해줘야 될 얘기입니다. 솔직히 이게 뭐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이걸 모르니까 이 영상을 안 보잖아요. 이게 영상 뭐 전체 대한민국 인구의 1000만 분의 1도 안 보는데 이 영상을
이런 거 우리가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물어보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 그룹이 있어요. 소띠면은, 만약에 소띠다 그러면은 사유축이니까 장어도 안 되고 닭도리탕, 닭백숙 안 되는 거야. 치킨집 했다? 그러면 2년 되면은 선생님 아파가지고 장사 잘 되는데 닭집 넘겨야 된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본인 그룹과 윗그룹에 해당되는 놈을 잡아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럼 뭐예요? 사유축의 아래 그룹은 뭐예요? 인, 오, 술이다. 그죠? 인, 오, 술이 되니까 뭐 호랑이, 그 다음에 말, 뭐 닭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해당 사항이 없죠. 그죠? 이런 고기는 뭐 개는 요즘 뭐 식용으로 잘 안 쓰니까 사유축. 사유축의 반대는 괜찮은 거죠, 또, 해묘미는. 예. 그럼 돼지고기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하려 하는데, 돼지고기는 된다. 소띠가 왔는데, 돼지고기 요리를, 삼겹살집 한다. 된다. 횟집, 되긴 되는데, 그죠? 왜 하필 그거냐. 운이 안 좋으면 그런 걸 하게 돼요, 메뉴를. 이게 엄청 중요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즐겨 먹는 음식으로 인해서 발병이 되는 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병원 하겠습니다. 병원. 병이 생겼을 경우에 병원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병원의 방향이 도대체 어느 쪽에 있는 병원으로 가야 되느냐. 그것은 어디로 가야 된다? 항상 반환살이다. 반환살 방향의 병원이다. 병원이 된다. 반환살. 그러니까 도둑놈이 선생님, 그 도둑들 있죠. 절도범들. 절도, 뭐, 강도, 이런 사람들이 범행을 하고 도망가는 곳 있죠. 반환살 방향으로 도망갑니다. 왜냐면 거기에 가면 연고가 있단 말이야. 자기의, 엄마가 있듯이 엄마 품 같은 그런 편안한 곳 방향이단 말이야. 그쪽에 가면 그런 곳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뭐 나만 알고 있는 나한테 우호적인 사람이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방향에는 항상. 그래서 그 사람이 도망가는 곳이 반환살 방향이다. 그 도둑놈 잡으러 갈 때는 반환살 방향으로 도망갔다라는 것을 알고 용의자를 추적할 때 그렇게 잡는데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왠지 그쪽 방향으로 가면은 내가 편안한 병원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반환살 방향의 병원을 찾아라. 예. 여기까지 질병 관련하여 개운법 12신살로 하는 것은 여기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영상에서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다른 개운법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